정통 중국 마사지샵 사장편 방송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서 이제 반박 방송을 하고 싶다고 직접 출연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시각 장애인으로 이제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닉네임이 한치님 맞으시죠? 예, 한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그러면 이제 항상 묻는 질문인데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보통 술자리에서 이제 마른 안주나 이제 안주 같은 거 시키면 한치나 노가리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얘기 나누면서 이제 술 마실 때 주로 되는 안주가 되는 게 한치다 보니까 그런 안주거리가 되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노가리가 난데. 왜냐면 한치는 그 하얀 게 네. 표백제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잘 안 시켜요. 한치는. 오징어 아니면 노가리가 나요. 괜히 얘기했나? 하여튼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네. 한치인데 별 의미는 없네요. 네. 그때 한치랑 소주랑 먹고 있어서. 한치랑 소주랑. 네. 그럼 술 잘 드시나 보다. 잘 못 먹습니다. 그냥 자리만 좋아해요. 근데 한치면은 맥주 안주 아닌가? 맞아. 그죠? 그냥 있는 대로 먹어요. 와, 깡소주도? 아니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닉네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안 해요? 소개하셔도 돼요? 아니, 뭐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럼 네. 콩이님도 본인 소개해 보세요. 네, 뭐 저는 약간 좀 작고 아담해서 이제 친구들이 콩이콩이라고 얘기 잘 해가지고 땅짜 뺀 거래, 땅콩이? 땅콩은 좀 아니죠. 네. 크신데 왜? 네, 그래서 그냥 콩이 귀엽잖아요. 또 콩이. 어감이. 네, 그래서 콩이라고. 괜찮네요. 뭐 순이, 영이 이거 아니 콩이. 네. 예, 알겠습니다. 한치님이 본인 소개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청취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살의 한치라고 하고요. 안마사로 일한 지는 지금 4년 반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생각보다는. 네. 예,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을 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헬스키퍼라는 직업을 있다가 관두고 지금 현재 안마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소한데 네. 헬스키퍼는 뭐고 안마원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데요. 헬스키퍼는 이제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의 양호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급체를 하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하면은 제가 안마나 마사지 같은 요법으로 이제 치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증상이 나아지게 호전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저도 헤드헌팅 하다 보면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내에 웬만한 뭐 내과, 치과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치료라는 말을 안 쓸 거는 의사들이나 이제 의료 면허가 있는 분들이 쓰는 거고 저희 의료라고 하거든요. 이롭게 한다 이료. 이료. 네,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할머니들이 뭐 배 쓰다듬어 주면서 뭐 할머니 손은 약손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식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할머니 손 약손이 이제 안마의 기원이라고도 해요. 이제 손으로 살살 문지르거나 아프면은 아픈 부위에 저희가 막 쓰다듬고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안마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방의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지압이나 마사지, 우리가 흔히 아는 와포 마사지나 중국 마사지나 뭐 이런 것들도 그거의 한 갈래고요. 제가 하는 거는 한국에서 하는 전통 안마라고 하고요. 안마. 이게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네. 일제시대 때 이제 맹학교라는 곳이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마나 침뜸 이런 걸 하기 시작했죠. 그러시구나. 네. 콩이님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근데 그 맹학교에서 그러면 침뜸, 뭐 안마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지금 교과로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해부생리, 한방, 뭐 임상, 병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우고요. 그걸 배운 이후에 이제 안마, 마사지, 지압, 뭐 전기 치료 등등 이제 배우죠. 2년 과정이에요. 맹학교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2년제로 가는 이렇게 직업학교 같은 식인가요? 네, 이제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돼 있고요. 고등학교. 네, 이제 그 대학 과정이 이제 학사 관련한 이제 전공과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더 진화한 과정이 하나 더 있고 자격증 과정은 이제 고등학교 직업 관련한. 그러면 이제 한치님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자격증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 몰라서. 안마사 자격증이 있고 이제 전에 녹음하실 때 자격증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격증을 가져왔거든요. 그때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잠깐 볼게요, 대표로. 자격증을 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마사 자격증, 성명 땡땡땡, 주민등록번호 86땡땡땡, 근거법령,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자격증이 있네요. 각 지자체장한테서 이제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정통 중국 마사지 샵 사장편에서는 자격증이 없다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네.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뭐 현 정부처럼 편파적인 방송하지 말라고 네. 하시고 바로 메일이 와서 저랑 통화하셔서 나오시게 됐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안마시술소 영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때 왜 영찬님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반론을 제기하실 거 있으면 좀 길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안마시술소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성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재 과거형이고요. 현재 안마시술소 세택이에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시술소에서 일하는 안마사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현재는 안마원이라고 제가 일하는 것처럼 낮에 일하는 일을 하고 이제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이제 피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퇴폐가 아닌 정상적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자격증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마사지 학원을 한번 다른 이제 마포 마사지 이거 배우고 싶어서 한번 가서 배웠는데 사설 학원을? 네, 사설 학원을 가서 배웠는데 과정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3주 과정도 있고요. 네네. 3달 과정, 6개월 과정, 1달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은 이제 사람 몸을 주무르는 일만 배우는 거지. 막 경락 마사지 같은 거 저희가 목욕탕에서 받다 보면은 막 결리거나 아니면은 뭐 목이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단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날림식으로 됐다는 얘기시네요. 네, 날림보다는 이제 좀 깊이가 없게 되죠. 사람 몸을 시원하게 주무를 수 있는데 이제 뭔가 도움이 되는 거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겠죠. 예. 근데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일반 고등학교의 그 과정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맹학교에서도 그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조건 다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3년 뭐 과정을 마치고 이러면? 학교 다니는 중 시험을 계속 보고요. 평균 이제 점수 있잖아요. 수료할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오면은 자격증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안마를 하더라도 이제 안마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마를 못 하시고 관두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못 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시고 평타는 기본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안마사 자격증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공인인가요?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과정을 수료를 하고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게 돼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자체 단체장, 저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장한테 나오고 거주지, 예를 들어 구미에 산다 그러면 구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자격증은 그러니까 사설학원에서는 딸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안마사 자격증이나 이제 마사지 관련한 자격증은 저게 국가 자격증 저게 유일하고요. 비슷한 걸로 현재 피부 미용사가 있는데요. 그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거라서.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정통 중국 마사지샵 사장편에서 영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네요. 틀린 내용, 그죠? 예, 좀 틀린 내용이었고요. 그거 보면 이제 공식 자격증이 있다는 걸로 이제 정정을 하면 되는 거고, 시각 장애인도 저한테 메일 주실 때 퇴폐가 아닌 정상적인 안마원을 하고 더 많다고 하셨는데 퇴폐도 지금 뭐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제 처음에 안마시술소가 생기는 게 이제 여자 안마사분들이 이제 안마를 하러 예전에는 1970년도 80년도에는 안마를 하러 이제 여관으로 보통 많이 갔어요. 여관이나 모텔 같은 곳에 옛날 장급이었죠. 네. 그런 곳에 가서 안마를 하는데 여자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 예, 뭐 성폭행이나 강간 그런 일을 좀 예방하자고 해서 이제 안마시술소가 처음 등장하게 됐는데 제가 그게 왜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그런 논리로 등장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안마시술소가 영업 중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네. 급질문 죄송한데 네. 지금 안마시술소라는 게 네. 안마사분이 따로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네. 여성분이 따로 있는 이런 퇴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통으로 진짜 뭐 어디 어깨가 아프다 뭐 운동하다 다쳤다 그래서 와서 안마를 받는 건지 정확히 구분을 저도 애매해요 그게. 네, 제가 정확하게 분류해드릴게요. 안마시술소는 네. 퇴폐가 맞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마원이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길에서 보면 안마 시술소는 많잖아요. 뭐 저기 뭐 세븐이나 뭐 상추도 뭐 같은 데가 안마 시술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인데 안마원이라고 그러는 건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현재는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 이제 쿠팡이나 티몬 이런 거 얘기하죠. 거기에서도 이제 안마라고 검색하거나 마사지라고 검색하면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영업장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정통만 나와야 될 거니까. 네, 정통만 나오고 보시면은 굉장히 요즘에는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네. 저는 굉장히 마사지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안마원이라고 간판을 달면서 하는 곳은 잘 없더라고요. 나도 네. 한 번도 못 봤어. 네, 저도요. 저 같은 경우는 길 지나가다 많이 봤는데 아직은 저희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인지 좀 경제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면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귀족 안마, 네, 뭐 네. 샴푸 안마 이런 거는 뭐 네. 많이 봤어요. 근데 정통 안마원이라는 거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정통으로 안마 받으러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흔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마 시술소에는 보통 30분에서 50분 정도만 안마를 하고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요. 서비스라는 게 이제 불법. 네. 네. 그런데 이제 안마원 같은 경우는 코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30분 코스, 1시간 코스,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코스도 있고요. 뭐 네. 발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워낙 네. 간판도 작고 화려하지가 않아서 못 받나 보다, 사람들이. 네, 시술소에 가셨다가도 좀 제대로 안마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가게 오시기도 하고요. 그 안마 시술소에 계신 분들이 저희 가게가 바쁠 때 와서 해주시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재밌네. 한번 제가 약손 마사지 약손명가 뭐 이런 거 네, 뭐 네, 있잖아. 약손명가 네. 거기를 한번 갔더니 시각장애인 분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런 곳이 이제 정통 안마원이라고 하는 네, 곳인가요? 흔히 보통 그렇고요. 거기도 이제 체인화가 돼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식 안마원에도 뭐 이제 술 한잔 먹고 서비스 되는 데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가게 같은 경우 4층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네.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은 저희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술을 드시고 안마를 받으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치자면 술을 먹고 치료 목적이나 이제 피로를 풀 목적으로 오셨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술 먹고 자주 가는데. 네. 맞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건 더 안 좋다고 해서 안 하고요. 술 드셨을 때 또 풀어주는 술기요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풀어드리기 때문에 이제 좀 본격적인 효과를 받기는 힘들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일단은 들어오셔서 서비스 되는 줄 알고 이제 다 이제 마사지 받다가 서비스 안 해주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분 이제 보통 카운터에서 그런 분들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 카운터에서 커트 못 하고 네. 이제 다 준비돼서 네. 열심히 이제 정식 안마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버릇이 나온 거지. 옛날식으로. 네. 좀 기네요. 뭐 이제 뭐 다음 거 없어요. 이러시는 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런 분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건강 안마원이라고 해서 조명도 완전히 달라요. 보통 택배가 막 깜깜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좀 밝은 분위기에서 클래식 음악. 근데 막 자꾸 가본 것처럼 막 이렇게 네. 강렬하시니까. 네. 아. 가보신 것 같아서. 아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러면 이제 메일로 불법과 합법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간략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불법, 합법, 딱 요거를. 네, 불법, 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법도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화된 업장들이 많아진 지가 별로 안 돼요.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양지로 많이 나왔고요. 네네. 그 이전에는 시술소에서 일하는 안마사분들 대부분이었어요. 아, 시술소? 네, 안마 시술소에서. 예, 그 전에는 보통 그랬는데, 왜냐면은 생계수단이 저희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도 시각장애인이 많아요. 중도 장애인이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를 먹어서 합병증, 제일 많은 게 당뇨 합병증으로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 합병으로 눈을 이제 실명을 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가장이에요. 40대 가장이시고 아들, 딸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 막 내야 되고 하잖아요. 진짜 안 제일 많이 당하겠어요. 들어갈 때지. 네. 네, 아우, 그런데 진짜. 그렇게 쓰러지시고 해서 이제 돈 벌 게 뭐 있을까 하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안마를 배우러 학교에 들어오세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안마를 늦게 배워서 들어가는구나. 늦게 또.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나빴던 친구들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 나이에 안마를 하는 친구들 많이 없고요. 요즘은 이렇게 중도 실명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많은 돈을 벌거나 급하게 생계를 유지하고자 시술소에 일했던 분들이 예전에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양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근데 시각장애인이어도 자기가 진짜 안마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조건 맹학교에 갔다고 해서 의료 과정을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 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인권 탄압 아닌가요?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직업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엄마는 하기 싫고 다른 뭐 사무직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무직으로 시각장애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이제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같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그거를 제 개인이 구비를 하거나 회사에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쪽에 계신 김 대리님께서 뭐 문서를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읽을 수가 없거든요. 보고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무직을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에 진출해 계신 시각장애인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에게 안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분들도 시각장애인이시고 그분 특수교사거나 교사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고등학교 때는 다 안마를 배우고 나서 그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진로를 다시 바꾼 거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일원화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일요과정, 인문과정 해서 두 개로 나눠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친구들 그중에서 고르도록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안마 쪽으로 직업으로 나갈 건지 네. 인문계처럼 대학을 갈 건지를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바뀐 지가 그렇게 좀 하면 됐어요. 되고 저보다 오늘 녹음실에 먼저 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먼저 와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이제 네. 사물을 흐릿하게 구분하는 정도고요. 흐릿하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혹은 맹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상상을 하세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나 이제 실제적으로 복지카드라고 해서 있는 시각장애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중에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처럼 어중간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빛과 어둠만 구분하는 친구 아니면은 한쪽 눈 실명만 해도 6급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치님은 어느 정도 이제 형체가 구분이 되는 정도로 보이시는 거네요. 네. 전에 맹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댓글로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혼이 났었는데 네.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선천적인 분도 계실 거고 후천적으로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나름 자료 조사를 해본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 대단하시네. 그 예전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 의료 과학이 발달을 많이 해서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성인병으로 인한 중도 실명이 많고 아니면 그래요? 교통사고 아니면 유전질환, 저 같은 경우 유전질환이거든요. 유전질환으로 해서 나중에 발병이 되는 사람도 많고요. 레오님께서 맹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좀 그 시각장애인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네. 맹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봉사 또 뭐 있죠? 장님. 장님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다른 의미인가요?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한 가지 명칭이 아니라 그냥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거고요. 장님은 맹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끝에 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르구나. 흔히 많이 오해를 하시고요. 맹인 같은 경우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맹인이라고 많이 하셨고요. 맹자가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거기 사람 인자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장님 같은 경우는 높여 부르는 말이죠. 님자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단어인가요? 요즘에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너무 길어요. 길어서. 길어? 네.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들이나 맹인끼리 있을 때 저희 이 맹인나 막 이러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오늘 있었던 실제 일인데 네. 제가 사이트에도 올리고 했는데 네.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출근을 했어요. 네. 서현역에서 타고 오는데 운 좋게 앉았어. 야탐역 쪽에서.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복정역쯤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이제 그 지팡이라 그러나요? 네. 그걸 이렇게 찍고 오시는데 전혀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일어나갖고 이제 부축하면서 일로 앉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돈바구니 같은 거. 그걸 꺼내면서 날 밀고서 앞으로 가시는데 사람도 많은데 나 봉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어.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어를 국어를 하시는 네. 분이야. 네. 그분 출근하시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방해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실례 아닌 실례를 했어요. 웬만하면 전 자리 양보해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그죠? 하여튼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 업을 하시는 협회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안마로 밥을 못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걸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도 있어. 그죠? 네. 지하철 타면 있는데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나갈 땐 뭐 외제차 타고 간다 이런 소리도 있었다고 네. 사실. 네. 그 중에 한 70%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제 친구가 실제로
자기가 화장실 갔더니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완전 나중에는 유주얼 서스펙트네. 쫄거리다가 마지막에 빠른 걸음으로 가듯이. 양복 쫙 입고 와. 나가더라고 하다면서. 그러시면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저한테 정통 중국 마사지샵 사장편 그 영찬님 발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시각장애인 분들만 가게를 할 수 있고 안마도 그분들만 할 수 있다고 그때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맞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좀 서로 간의 오해 굉장히 깊어요. 그걸로 그래요? 인해서 이제 2013년도쯤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제 소송이 한번 있어서 결론이 났었고요. 아, 어떻게 났어요? 시각장애인들만 이제 안마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항소를 그쪽에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마사협회 쪽에다가 제가 자문을 해봤는데 아직 준비 중인 것 자세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영찬님 같은 경우는 업소 사장님의 편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이신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할 수 있고 안마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역차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적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희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복권 판매업이나 뭐 다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마사지사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희는 안마 외에는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택의 폭이 적으니까 안마사나 안마원은 시각장애인 분들만 할 수 있게 이제 현재로 돼 있는 건데 네. 그때 그 영찬님 말씀은 한시적으로 그때 할 때는 합법이라 그래서 차려놓고 네. 영업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불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생긴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네. 원래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었는 게 맞았어요. 아, 원래부터? 네, 그런데 그쪽 마사지 협회 쪽과 안마사 협회 쪽 뭐 이렇게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되면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로비가 들어갔나? 그런 걸 수 있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허가가 나게 돼. 원래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안 되는 건데 네. 허가를 내줘서 지금도 현재도 안 되는 건데 뭐 차별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좀 이상한 애매한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제가 방송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요. 네이버에서 마사지사 협회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B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협회장님이신 그분에 대해 검색하면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더 자세한 거는 못 물어보겠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데리고 와서 하는 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요. 한국에 와서 마사지를 3주 정도 배우고 일을 하세요. 한국에서는 3주를 배울 수 있겠지만 네.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배우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중국에 이제 매학교에 이제 안마를 배우러 다닐 때 중국에서 연수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안마를 이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고 정상인들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배운 사람은 그쪽에 일을 해요. 오히려 한국에 나오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오신 거죠. 지금 결론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하려면 마사지샵 사장님도 시각장애인이어야 되고 마사지사도 시각장애인이어야 100% 합법이란 얘기신 거죠? 예, 그게 이제 현재는 그렇고요. 마사지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안마사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마사. 네. 안마원이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하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트렌드로 진행하는 게 바우처 안마라고 있어요. 그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이나 관절이나 근육 관련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노인분들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을 병원에 진단서를 끊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한 해에 4,000원씩 받고 이제 병원에서처럼 이제 안마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폰을 드리는 거네. 받으실 수 있게끔. 병원 보건소 가는 것처럼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안마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좋은 제도네요. 네. 그러면 혹시 안마사 하시기 전에 다른 직업 해보셨던 게 있으신가요? 또 한숨부터 쓰셨고. 제가 대학을 좀 휴학을 했어요. 이제 눈이 많이 안 보이게 돼서 중간에 하고 이제 직업을 뭘 구할까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했는데 쇼핑몰에서 막 택배 붙이는 것도 해보고 가락시장에서 이제 막 삐끼일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 한참 검색을 하다가 저는 그때까지 제가 시각장애인인 거는 알았는데 시각장애인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안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복지관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 안마를 배우기로
해서 안마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안마를 배우고 바로 회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 회사라는 건 어떤? 저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었고요. 아, 헬스키퍼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뭐 이제 점심시간 이후나 이럴 때 좀 뭐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가서 이제 안마를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 복지 포인트나 아니면 업무 시간에 남는 시간에 활용해서 오시는 분이 많고요. 그럼 지금 그 에 있는 안마원도 네. 그런 업무도 병행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쿠팡이나 이제 그런 걸로 결제해서 오시는 손님이랑 바우처 손님이나 길 가시다가 간판 보시고 오시는 손님들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침수로는 좀 본 것 같은데 네. 안마원하고 침수론하고는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1970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일제시대에 거치고 나서 미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침사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아.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침을 놓을 수가 법적으로는 놓을 수 없고. 이제 한의사들만 하겠죠. 네, 한의사들만 하고 저희가 놓을 수 있는 거는 이제 1, 2, 3, 4, 5 뭐 침도 번호가 있거든요. 사모침이라고 해서 사모침으로 침을 놓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만 있어요. 대놓고 영업은 못하죠. 저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도 이제 한의원을 다니는데 가면은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한의사분이 침을 놔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항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피를 뽑는데 물리치료하는 기계가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끔 막 찌릿찌릿해갖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안마네. 자극요법 중에 하나고요. 안마도 자극요법 중에 하나고 전기치료 자극요법 중에 하나예요. 침도 자극요법 전부 다 자극요법인데 저희도 이제 전기치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응용을 하시는 거네. 네. 그러시고. 안마, 마사지, 지압 이렇게 뭐가 달라요? 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에서 유래를 해서 안마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가는 순서대로 진행하고 혈자리 위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고 마사지 같은 경우 서양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발끝, 손끝 이런 말초신경에서부터 머리 쪽을 향해서 가는 방식을 취하고요. 오일을 사용하냐 안 하냐, 옷을 입고 하냐 하지 않고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옷도 안 입고 하는 게 있어요? 마사지에는 오일 마사지 옷 안 입고 하잖아요. 그래요? 아 그럼 안마랑 지압이랑 같은 얘기예요? 지압은요 손가락으로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유연이라고 해서 문지르는 기법보다는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그런 누르는 기법을 위주로 하는 게 지압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안마원을 오픈하려면은 관련 허가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마원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신고만 하더라도 사장님이 당연히 아까 보여주신 네.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것만 있다면 신고해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분당에다 하겠다, 강남에다 하겠다, 딱 준비해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네. 네,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안마 시술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안마사 협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경유권이라는 법적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마 시술소는 안마사 협회에서 추천서가 있어야지만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안마 시술소를. 시각 장애인분이 5층짜리 빌딩을 다 쓴 주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솔직히 안마 시술소야. 사장님이 분명히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퇴폐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예. 아니면 대부분 바지 사장이 대부분 많죠. 현재는. 바지 사장? 바지 사장.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을 이제 사장으로 앉혀놓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다는 얘기신 거네. 네, 그렇고 이제 안마를 하시는 분 다 시각 장애인이 맞는데 사장 이름도 이제 시각 장애인이 많고요. 그런데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자. 근데 이게 안마원하고 네. 안마 시술소하고 진짜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해. 그러니까 결론은 서비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차이도 크고요. 그죠? 안마의 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안마원처럼 정통 안마사가 하는 데가 있고 안마사가 일부 하고 서비스 들어가는 게 있고 아예 서비스만 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 그래요? 에이, 그런 곳이 모르시는 저는 잘 척을. 모르겠는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한치님은 정통 안마원에 근무하시는 정식 안마사예요. 맞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가끔 가기도 해요. 이상한 게 네. 저번에 요 전에 녹음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분명히 미금역에서 안마원에 계신다 그랬는데 역삼동 일하러 나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모텔이 많은 데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이 또 불법도 하시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뭐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안마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치님이 하시는 건 당연히 정식 안마인데 한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온 다음에 또 다른 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알고서 하신 거네? 그거는 알고 있죠. 어머나.
그러면 진짜 정말 종이 반장 차이다. 한 장도 아니고. 그런데 뭐 먹고 살려면 하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단속이랑 뜨잖아요. 불법 같은 경우는 네네. 단속이 뜨더라도 이제 업주만 이렇게 벌금형이나 뭐 이런 걸 받을 뿐이지 이제 안에 종사하는 이제 안마사는 아무런 하등의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손님도 없고. 손님은 있죠. 손님은 개망신이지 뭐. 걸리면. 뭐 처음엔 혼방 받고 나중에 벌금하고 뭐 그런 식인 걸 알고 있어요. 한치님만 좋네. 좋은 건 아니죠. 그게 안마시술소에서 저희가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소액을 받죠. 거기서 이제 뭐 결제를 하시면은 내는 돈이 몇십만 원인데 저희가 받는 돈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좀 이런 비유는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은 정식으로 안마원에 계신 분인데 좀 노래방으로 치면 이제 보도로 급하게 투입이 돼서 이제 알바식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투잡 형식이라.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안마원에는 정직원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이제 직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3.3% 이렇게 떼어서 3.3%면 이제 프리랜서인데 네. 지금 한치님은 어떤 쪽이에요? 저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3.3% 떼어서 가져가는 3.3%. 하루 일과미 가장 바쁜 시간이 있으면 좀 평균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오전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보통 바우처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할머니분들 위주로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위주로 보통 영업을 하고요.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안마를 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쉬고 계속 다음 타임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바빠요. 하루 종일 바쁘신 편이네. 네. 월급제예요? 건당 인센티브제예요? 안마사들은 다 건당이에요. 건당. 야, 그러면은 바쁘면 좋은 거네. 바쁘면 좋죠. 왜냐면 월급제인데 팔이 날리면 돈 받기 미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계속 바빠도 똑같으니까 월급은. 네. 그 이제 한 만큼 받으시는 거네. 그런데 이제 바우처가 좋긴 한데요.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님이나 이분들은 이렇게 돈을 4,000원밖에 내지 않으시지만 나머지 금액을 나라에서 내주는데 그 금액을 굉장히 적게 산정해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아요. 바우처가. 근데 저희가 미래에 이제 비전을 보고 그냥 계속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왜냐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뭐 돈 뗄 일도 없고 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안마랑 안마 시술소의 가격은 다르겠네요. 레오님이 아시겠지만 20만 원대 정도. 한 2만 원 올랐네. 어떤 게요? 안마원이요? 아니 안마 시술소가. 카드 얼마, 현금 얼마인데 하여튼 그 정도고. 그러면 안마원은 30분짜리는 23,000원짜리로 저희 쿠팡이 올라가 싸다. 있고요. 싸다. 근데 30분짜리로 하시면 이제 제대로 못 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0분,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보통 9만 원짜리 보통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1시간 반짜리, 나 2시간짜리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만약에 다녀보면은 중국 마사지 무슨 마사지 막 수도 없이 많잖아요.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도 보면 퇴폐 아닌 데도 있어요. 네. 중국 마사지인데 가서 받아보면 그냥 마사지만 해줘요. 시각장애인도 아니야. 말하시는 거 보면 좀 약간 중국 쪽이야. 그럼 그것도 애매한 합법처럼 하지만 불법인 건 맞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사지나 안마나 지압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목이 안 돌아가거나 팔이 안 돌아가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문제죠. 그런 쪽은 없던데 아프긴 아프던데 네.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네, 시원하게 한데 목욕탕 같은 데서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불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을 다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병원으로 치면 의료사고고 네. 이건 안마사고네. 네, 그런데 그건 사고가 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업체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아무데나 막 가서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 저 개인적으로는 3주 배워서 시원하게 받는 것보다 2년 배워서 시원한 곳에서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오시는 연령대는 노인분들이 많으실 거고. 요즘에는 일반 손님분들은 노인분보다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이. 커플 마사지나 커플 안마 받으러 오시는 분 많고요. 안마원에도 커플도 다 있어요? 네, 커플로 오시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건 괜찮네. 근데 저는 여자여서 궁금한 게 안마 시술소가 보통 남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이 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번이 있었어요. 아. 네. 안마 시술소에 여자가 가요? 네, 여자가 와서 자기는 안마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 거기 서비스해주는 아가씨가 저한테 안마 받는 경우도 많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면 네. 여자가 안마 시술소에 가서 나 서비스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뭔 소리예요 또 이거. 네, 계신가요? 그런 레즈비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그래서 황당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돈 받고 합니다. 여자가 그럼 여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근데 한치님이 남자인데 어떻게 알아요? 안마는 제가 하잖아요. 안만 하고. 야
그러면 남자 서비스사를 불러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나요? 그런 경우는 본 적 없어요. 아니 콩이님이 아주 궁금해서. 야한 쪽을 좋아하네. 근데 보통 그런 여성분들은 이제 출장을 보통 많이 부르시죠. 아, 출장 마사지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시각적인 향은 불법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일반 사업 하시는 분이 하시면. 근데 이제 저도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제가 본 야동 중에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아니 일본 거 같은 건 네. 말고 저는 일본 게 싫더라고요. 나 말고 약간 스토리 있는 걸 보는데 그냥 호텔에서 그냥 마사지사를 부른 거예요. 네. 안마사를. 그럼 이제 테이블하고 다 세트를 갖고 오더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마사지 하다 보면 딴 것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콩이님은. 네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네, 한국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호스트바 같은 식이네. 안마의 호스트바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있었고. 제가 아는 형님이신데 예전에 그렇게 영업을 하시다가 그 형님을 한번 모시면 재밌겠다. 하여튼 진짜 저 같은 경우 다양하다. 출장을 나가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은 좀 안 해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겠다. 그 형님의 그 법적 관계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정식 안마원에서 안마사분들은 대부분이 남성분이겠네요? 아니 여성분도 많으세요. 여성분도 있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안마 시술소보다는 그냥 안마원에 일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네요. 요즘 추세는 이제 안정적으로 여자분들은 안마원보다는 헬스키퍼 쪽으로.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나 자기 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뭐 반박 방송 하신다고 막 겁을 한참 주셨는데 네. 너무 부드럽게만 해주시는데. 아니 그분한테 감정이 있는 거 아니고요. 좀 잘못된 말씀을 많이 하셔. 그걸 정정하려고 한 거지. 뭐 싸우려고 듣는 거.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 영찬님 제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설날 때 만났어요. 저희가 네. 큰 집이라. 그래가지고 야 너 좀 나와서 같이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형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본인도 이제 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법이라 그러니까 좀 억울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게 애매한 문제. 그분들도 그렇게 마사지를 배워서 일을 하시는 분은 돈을 주고 마사지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에요. 다 나름 자기의 미래와 직업에 돈을 투자하셨는데 그거가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일단은 뭐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요. 시각장애인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출장을 다니나요? 시각장애인이 타는 택시가 있어요. 콜택시라고 해서. 저도 오늘 그걸 타고 왔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차량을 이제 택시 요금 내는 것처럼 택시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항상 물어보는 건데 두 가지. 일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랑 정말 이런 사람은 너무 진상이라서 안마사 일을 때려치고 싶었다. 요 두 가지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보람됐던 일은 이제 제가 헬스키퍼 일을 할 텐데요. 직원분들이 급체해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는 급체 한 번 걸리시면 병원에 막 실려가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안마나 마사지 받고 나서 그게 나서 업무를 계속 하시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그게 좀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진상 손님이라든지 뭐 이런 환자는 아니고 진상 환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진상 손님이 있었다.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자존심이 좀 상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한 모 연예인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 진짜로? 안 할게요. 성만. 성도 필요 없고 네. 뭐 하는 장르가 뭐 코미디, 개그맨이에요, 가수예요, 탤런트예요, 영화 배우예요. 가수고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이제 그룹. 근데요. 시술소 알바를 갔는데 새벽 1시쯤 오셨는데 매니저와 같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안마를 받으시는데 자기가 서비스 받는 걸 한 5번의 서비스 끊었으니까 안마 5번 지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마 시술소가 20만 원이면 네. 1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 안마 받는 거 해달라. 100만 원어치 해달라. 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 어떡하지? 해줘야죠. 그럼 100만 원어치 해주면 네. 서비스도 5번 받겠다는 거네? 네. 오, 그럼 뭐 엄청 정력이 센 건데?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세요. 오셨다가 한두 번밖에 못하고 가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돈 자랑하고 가는 거네. 네. 그죠? 그러고서 온갖 진상을 다 피우고 가세요. 진상은 다 피우고. 술 드시고 보통 오시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 놓고 이제 누르는 수기요법 있어요. 네. 그거 하다가 이제 베드에다가 오바이트 하시고. 아우, 들어. 그러면 이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발 마사지 가겠습니다라고 발로 꾹꾹 밟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로 꾹.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막 세게 밟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요. 일단은
굳이 그렇게 진짜 얄밉겠다. 네. 진짜로. 그런 것도 있었고 하고. 목사님이셨는데 안마 실수 서비스 다 받으시고 안마까지 다 받으시고 안마를 받을 때 시원해 좋아요 이랬는데 안마 끝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나가지 말래요. 왜요? 그래서 서 있으라고 한 다음에 카운터 저도 안마 하나도 안 시원하다고 다른 안마사 부르라고 그런 진상 개진상이네. 그리고 서비스 한 번 더 받겠다 막 이러지 목사님이? 네, 목사님. 서비스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술을 한 병 갖다 달라고 술을 또 드시더니 거기서 난동을 피우신 손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이건 전체 목사님을 향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일부입니다. 기독교 뭐 욕하는 게 아니니까 네, 괜히 뭐 악플 달지 마세요. 그 목사님을 그냥 욕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수입을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한 달 평균적인 월급. 그거는 이제 손님이 오시는 거에 따라 달라서 이제 건당 얼마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시술소에서는 보통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을 받아요. 2만 3천 원. 네. 그리고 이제 안마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에 따라 다르고요. 30분짜리는 1,000원을 받고요. 1시간은 2만 3천 원, 1시간 반은 뭐 3만 원, 2시간은 4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의 수입을 토탈로요? 적게 벌 때는 100에서 150 정도 벌고요. 많이 벌 때는 250까지 버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저희가 협회라는 곳에 가입해 협회비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저희가 병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내요. 아, 그래요? 네, 안과 진료비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저희가 병원비가 그만큼 나가서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벌면서 나가는 돈도 많겠네요. 그러면 저번에 서현역에 안마원 사장님 형님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는 형님. 네. 그분은 본인이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벌겠네, 그분은. 그분은 이제 한 달에 순수하게 이제 원장이라고 사장을 250을 그냥 벌어요. 그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일을 하면은 플러스가. 그러면 이제 250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본인도 안마사처럼 하면 또 한 250 하면 맥시멈 500이고. 근데 요즘에는 다 유흥업소가 많아서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다고 하고요. 좀 안마실수가 그렇게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다른 업소들보다. 그렇겠죠. 장사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안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안마원을 이용하시면 되겠네. 네, 쿠팡이나 티몬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그럼 한치님께서는 안마를 하시고 나면 또 본인 스스로도 피곤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마를 받고 싶다. 뭐 이런 때가 있나요? 그럼요. 저도 이제 손이나 어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뭉쳐있기도 하고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아는 다른 안마사분한테 돈을 주고 안마를 받죠. 목욕탕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동료한테 돈 주고 받는 식이네. 그렇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건 좀 공짜로 서로 해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한치님만의 그 특화된 서비스나 이렇게 장점이 있나요? 본인만의 이제 특기. 예전에는 제가 출장을 나갈 때는 좀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게 여성분들이 이제 가슴이 다 짝짝이세요. 여성분도 해요? 네. 여성분들이 가슴이 짝짝이 그 가슴 균형 맞추는 것도 했었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또 실수할 뻔했네. 했었고 이제 전립선 안마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 받으시면은 변실근이라서 이제 똥이 줄줄 새는 경우가 생기죠. 조심해야겠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의사한테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아니면 저희처럼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좋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안마사나 안마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각장애인들 분 중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이 일을 하고 싶으시면은 좀 학교에서 배우실 때 자기가 배우고자 하면은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생계 때문에 그걸 못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르바이트 나가시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고 이제 딱 기본 점수만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학교에서 배울 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카이로프래틱이나 발 마사지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추나요법 같은 거 다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추가 시간에 배우는 거라서 그런 거 안 하시고 생업에 뛰어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더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내에서 이제 많은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충실하게 다 배우고 직접 뛰어들으시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만약에 그럼 일반인이 나는 안마에 대해서 궁금하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맹학교에 입학을 해서 자기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이 되시면 됩니다. 무서워. 요즘에는 농내장이 굉장히 많아서 농내장 진단을 받으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은 조폭이셨는데 조직폭력배였는데 한쪽 눈을 실명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분한테는 뭐 들시원해도 말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못해 그랬다가 막 바로 한 방 날라오면 안 되잖아. 막 등에 잉어가 막 있는 분이신데. 무섭다. 후배님이신데 굉장히 착하세요. 그래요? 후배님이. 그런 사람이 또 승질나면 무서울 것 같아. 그러시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안마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적응도 많이 됐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요즘 비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돈을 많이 모으게 되거나 아니면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돈을 후원해 주실 분이 계시면 가게를 차려보는 게 소원이죠. 그러니까 안마원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안마원에서 많이 일을 하지만 이제 업주 입장에서 안마 시술소 하신 형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못 오셨는데 네. 안마 시술소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고 싶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치님 궁금한 직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예전부터 뭐 유흥 쪽이나 이런 곳에 못 가봤어요. 대부분 어두컴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룸사롱이나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일하시는 아가씨 분들. 이제 안마사 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마사가 대기하는 공간이 있긴 한데요. 네. 일하는 아가씨들하고는 거의 별개로 지내게 돼서 그쪽 아가씨도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섭외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룸사롱 상무편이 두 분이 나오신다 그랬다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빵꾸가 났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섭외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있었는데요. 커피향을 이제 감별하는 일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요?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조향사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섭외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이제 본인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 한치님과 콩이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콩이님부터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씩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일반 사무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난잡한 이야기를 즐겨 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안마사 편 나온다고 해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제가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 시각장애인 분께서 이제 하시는 거랑 일반인이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이 가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치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녹음 몇 개 처음 해봐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진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상이 재밌는데. 나중에 혹시 서현동 사장님 나오실 때 그때 뭐 같이 나오셔가지고 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준비해볼게요.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